예,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어제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직권보석이었습니다.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 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추가 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합니다. 이미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애초부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내란 재판,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단순화하고 방관한 것은 아닙니까?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에 집중심리 제도를 적용,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공판을 열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짬짬이 수사와 재판으로는 내란에 대한 실체 규명과 단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곧 발족할 내란 특검을 통해 원점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할 일인지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새삼스러울 리도 없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시점에 지역구 김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온갖 왜곡된 논리와 허위 주장으로 윤석열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껏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고 적반하장격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진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고쳐쓰기 어려운 정당입니다.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이미 도로 친윤당, 도로 내란당인 마당에 무엇을 위해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혁신이라는 말조차 국민에겐 조롱처럼 들릴 뿐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과거를 폐기 처분하지 않는 한 결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상 최초로 3특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3특검을 만든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두 부부는 숨 쉬는 것 이외에는 모두 범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중대 범죄입니다. 3특검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거수기로 제 의결을 부결시키지만 않았어도 오늘 3특검은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3특검을 만든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막고 사건을 덮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어도 3특검은 없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경고했다시피 검찰은 확실한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3특검과 함께 검찰 특활비 특검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범죄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수계급 검찰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설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적 제거 성과에 희희낙낙하며 국민 혈세를 탕진한 정치범
검찰들을 그대로 둔다면 제2의 윤석열, 제2의 김건희는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듯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사법 쿠데타의 망상을 꿈꾸게 됩니다. 3특검이 끝난 뒤 검찰 특활비 특검은 늦습니다. 민주당의 재차 요구합니다. 검찰 특활비 특검을 상정 통과시킵시다. 3특검의 성공을 위해서도 3특검의 목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3+1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집값 불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기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값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값 상승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둔 이른바 막차 수요에 가깝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뤄두었던 거래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상승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이슈 노트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 심리는 실제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정권 초반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택 공급 계획도 필요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놓고도 주택 공급에 실패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고 건설사가 부동산 PF 등에 발목이 잡힌 탓입니다. 따라서 전 정부와 달리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 금융 규제입니다. 당장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수요자를 고려해 대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탓에 DSR 도입 시기를 여러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또한 핀셋 규제로 풍선 효과를 불러왔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740조 원이었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금융 익스포즈가 1,785조 원에서 2,73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정해진 대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해 갭 투자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형해화시킨 부동산 보유세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은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입니다. 집값이 움직일 때마다 정책을 바꾸고 각종 비판에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부동산 금융 규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규제를 흔들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제 얼굴 못나서 거울만 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딱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의 발언을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며 앞다퉈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조국 전 대표를 특정해 거론하며 사면은 야합이며 이는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라는 위험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면피와 이제 막 당선된 대통령 흔들기 군불 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정치적 거래가 쉽사리 통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의 혁명 연합군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합은 심야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던
비상계엄이나 기습적인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때나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편 국가 정상화 측면으로 볼 때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를 비롯해 조국 전 대표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야합해 야기한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내란을 종식하고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복원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 빌드업에 힘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란의 강을 건너기 위한 자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력에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나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